부모님 카드를 쓰고 내 월급은 모아둬도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이건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물어보시는데요.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. 가족관 계좌이체와 차용증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.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 5가지 준비했습니다. 가족관 계좌이체와 차용증 관련한 영상들은 이전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.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. 1억 정도 주고 나서 나중에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무슨 말이냐면요. 부모님이 자녀한테 1억을 주고 나서 한 2년 정도 후에 자녀가 부모한테 1억을 주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. 부모가 자녀한테 줄 때도 1억이 증여고 자녀가 부모한테 줄 때도 1억이 증여고, 그래서 각각 증여를 보는지 아니면 1억 주고 1억 받았으니까 퉁쳐서 상계가 돼서 증여가 아닌지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. 실제로 세법에서는 각각 증여로 보는데요. 그런데 왜 이렇게 주고받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1억이 갑자기 급해서 부모님한테 빌렸다가 한 2년 있다가 갚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세무서에서도 상계를 해서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이 애매하게 자녀한테 1억을 주고 나서 세무서한테 연락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원래 갚으려고 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 세무서는 믿어주기가 좀 어렵겠죠? 그래서 좀 늦더라도 차용증을 안 쓰셨으면 차용증 지금이라도 써두시고,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 갚아서 열심히 갚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게 좋겠죠. 그리고 두 번째 질문, 차용증에 기한을 꼭 적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차용증에 기한은 꼭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. 차용증에 기한이 없으면 증여같이 보이니까요. 대신 기간이 다 되면 연장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기한이 되지 않았더라도 빨리 상환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질문, 부모님 카드를 쓰고 내 월급은 모아둬도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이건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물어보시는데요. 예전에는 좀 통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세무서가 이런 사항도 검증을 합니다. 검증을 어떻게 하냐면요. 세무서가 부모님 카드 내역을 봤는데 부모님 집과 좀 먼 곳에서 많이 사용을 했다던가 아니면 밥을 먹고 어디에서 술을 먹고 이런 내역들을 보면 부모님이 썼는지 자녀가 썼는지 대략 나오거든요. 그래서 뭐 만약에 부모님은 좀 멀리 사시는데 카드 사용은 자녀 집 근처에서 사용을 많이 했다, 이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제가 세무조사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까지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수입은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이 너무 없다 그러면 또 이상해 보이겠죠. 그래서 부모님 카드 대신 쓰는 거 좋은 방법 아닐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 질문, 인출하는 금액이 1,000만 원 이하면 괜찮은지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인출이나 이체를 1,000만 원 이하로 하면 괜찮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몇백만 원이라도 자주 인출을 했거나 자주 이체를 했으면 나중에 검증 대상이 됩니다. 실제로 세무조사를 하면 왜 인출됐는지 물어보기도 하고요. 이 금액들이 왜 자꾸 이체를 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대답을 하죠? 그냥 생활비로 썼다고 하겠죠. 부모님이 인출해서 생활비로 쓰셨다고 하는데 부모님 또 카드 내역을 보면 그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있고, 또 만약에 부모님이 인출을 한 다음에 자녀가 입금이 되어 있다 그러면 세무서한테 할 말이 없겠죠. 세무서가 부모님 통장과 자녀 통장 둘 다 볼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비 쓰는 거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아니면 반대로 부모님한테 생활비 드리는 거 이것도 증여냐고 물어보시는데 생활비는 보통 괜찮습니다. 그런데 금액이 좀 문제입니다. 생활비 뭐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500만 원이나 한 1000만 원 정도 되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니까요. 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한테 한 500만 원씩 생활비를 줬고 자녀가 그 중에 한 300만 원을 정기예금을 들어놨습니다. 그러면 그 정기예금을 모아서 증여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가장 궁금해하시는 5가지를 정리해봤고요.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놓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